가속도와 등가속도 직선운동이죠. 자, 가속도라는 개념과 등가속도 직선운동 할 때 문제풀이 요령 같이 보게 될 텐데요. 가속도, 일상생활 용어랑 물리 용어하고 말은 똑같은데 의미가 달라지는 것들 중에 요게 또 있죠. 가속도, 일상생활에서 어떤 물체가 가속 운동한다 라 그러면은 그냥 빨라진다, 느려진다 중에 빨라지는 것만 얘기하는 거고, 느려지는 건 감속 운동한다 라고 해야 되는 거고, 약간 구분기를 이렇게 돌아갈 때도 물체가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도 느려지지 않으면서 그래도 이렇게 돌고 있으면은 저 물체는 저 선수는 운동하고 있을 때 저 선수는 감속 없이 코너도 잘 돌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나, 저 사람은 딱히 빨라지지도 않으면서 가속은 없이 일단 코너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우리 물리 용어로서는 이걸 아예 다르게 쓴다 그랬죠. 내가 물리어라는 얘기도 할 때도 있어요. 물리어. 뭐냐, 한국어 말고 영어 말고 물리에서는 이런 용어를 이렇게 쓰는 걸 아예 새로운 외국어인 것처럼 생각을 해라, 그렇게 구분을 하라는 뜻에서 이런 용어를 쓸 때도 있는데, 자, 물리에서는 가속도를 가진다 또는 가속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속도가 변화하는 운동 중이다 라는 걸 뜻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속도라는 것은 속도의 크기, 빠르기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그 자체와 방향을 함께 얘기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기가 빨라지는 거, 느려지는 거 둘 다 포함해서 속도가 변한다고 하고, 방향도 바뀌는 것이 어느 쪽으로 바뀌느냐 다르긴 하겠지만 방향이 바뀌는 것도 또한 속도는 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체가 가속 운동한다라 그러면은 물체의 빠르기가 변하고 있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이제 요즘에 수능 문제나 모의고사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능 특강 내가 풀어보라 그랬습니다. 자동 숙제 나간다 그랬어요. 거기서도 예를 들면 어떤 물체가 원반 위에서 어떤 개미가 어떤 콩알을 올려놓고 원반이 돌아가고 있으면 이 물체는 이렇게 원반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네, 이렇게 가네, 빠르기는 안 변하지만 이거는 가속 운동에 속한다 라고 해야지 된다는 거고, 이런 예시들, 놀이기구, 바이킹, 자이로드롭, 회전목마 이런 걸로, 대관람차 이런 걸로도 많이 나옵니다. 관람차 타봤니? 관람차가 뭔지 알아요? 관람차. 원래는 어떤, 박람회 같은 거 하거나 아니면 어떤 경치 좋은 데 가가지고, 이만한, 이런 테두리 있는, 요런 데다가 이렇게 조그만 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거 이렇게 달아놓고 천천히 돌아가면서 쭉 올라가 보면 멀리까지 잘 보여. 그런 것도 구경하고, 여기서 사람 이제 올라타고 내려가고 한 다음에 한 바퀴 도는 거, 이런 거. 물체의 속도는 거의, 속력은 일정하지만 방향이 계속 말하자면 원의 접선 방향으로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면서 이것도 가속 운동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놀이기구를 통해서 물체의 운동 상태 이렇게 비교하는 거, 이상하게 최근에 요즘에는 유행하는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개념은 그 정도 하면 되는데, 가속도, 속도 변화가 얼만큼이냐가 아니라 속도 변화가 시간당, 단위 시간 1초당 얼만큼 급하게 일어나느냐 하는 게 가속도라고 하고, 그 가속도 역시 벡터량 취급하기 때문에 가속도도 방향이 이쪽이에요 라고 하는 거 대답을 해줘야지 되는 거다.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되는 거고요. 가속도, 영어로는 또 acceleration이라고 하기 때문에 A라고 쓸 거고, 보통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 내지는 센티미터 퍼 세크 제곱 쓴다. 그렇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박스 안에 가속도,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 그래서 이러한 것도 가속 운동이다 라고 하고, 감속 운동이란 말은 따로 쓰지 않는다. 가속도 A는 시간 t 분의 속도 변화 이만큼이라는 걸 같이 쓴다. 자, 그랬을 때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 하면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제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게 가속 운동이냐 아니냐 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 중에서 등 가속도 운동이라면 가속도가 계속 일정할 운동이라면 향후에 어느 만큼 이동을 할지 그때 속도 또는 변이 몇 초 동안에 가면 또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물어본다고 그랬습니다. 등가속도 운동을 하면서 직선 운동하는 경우, 특히 직선 운동하는 경우에 대한 분석, 계산, 풀이를 요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등가속도 직선 운동 문제 풀이 과정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을 따라서 풀 수 있다라고 분류는 하는데 상대적인 거죠. 이거 하면서 요거 참고해서 또 풀고 요걸로 하다가 요거 잠깐 참고해서 일단 답 내고 뭐 이러는 건데 두 가지. 하나는 식을 잘 활용해서 풀자. 두 번째 그래프를 잘 그려보자 라고 나온다고 그랬고 보통 학생들이 지금 학교 진도상 여기 정도까지 갈랑말랑 아니면 여기 조금 지난 이 정도 진도 나가고 있을 겁니다.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는 어떤 물체가 특히 직선 운동할 때 얘기를 할 거예요. 곡선 운동, 뭐 임의의 운동하는 건 지금 보진 않을 거고요. 교과서에서 안 나오는데 특정 지점으로부터 직선상의 요런 지점까지 처음에는 V0라는 속도로 움직이다가 여기 도착하는 순간에는 V라는 속도가 돼 있을 텐데 그러는 동안 시간이 T초 걸렸고요. 요랬을 때 여기 요래 됐을 때 여기 지점 사이의 간격은 S미터만큼의 변이 이동거리 아닙니다. 거리 그냥 되는 거 아니고요. 변이가 이만큼이 나타날 때 가속도는 A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이 5가지 문자에 관한 관계식 3가지가 수학에서는 구구단처럼 물리에서는 당연히 외워야 되는 식이 있다 그랬는데 요거 학교에서도 또 수업했으니까 또 외우고 있니? 아니면 잊어버렸니? 외워야 됩니다. 첫 번째 식 V는 하는 게 있어요. 최종 속도 V는 최초 속도 V0 더하기 AT 이렇게 쓴다. 변이 S는 이라고 쓰는 게 있습니다.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쓰게 되고요. 마지막 식은 EAS는 하면서 시작하는 식이 있죠. 요거는 최종 속도 제곱 빼기 최초 속도 제곱 요 차이로 나타난다. 특히 세 번째 식 같은 경우에 이게 최종 속도, 최초 속도 순서대로 이렇게 해야지 좌변에 어떤 속도, 속력이 더 크냐에 따라서 양수, 음수 나오는 게 가속도, 부호로서 변이, 부호로서 방향이 제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대강 이 속도, 저 속도 그냥 차이, 그냥 계산하면 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순서에 딱 대입을 해줘야 그게 변이가 최초 위치보다 이쪽인지 저쪽인지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것도 뭐 간단한 주의사항입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저런 것에 대해서 관련 그래프를 3개 그리게 되죠. 3가지 그래프 모두 가로축은 시간에 대한 것으로서 나타나면서 세로축이 요 순서가 맨 왼쪽 거는 위치라고 나타날 때도 있고요. 변이라고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같은 그래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동거리다라고 나타날 그래프와만 구분을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속도 그래프예요. 가끔 가다가 이제 살살 응용이 되면서 이동거리 그래프, 속력 그래프가 나올 때도 있는데 그럴 때에는 마이너스 값에 대한 취급 이런 게 좀 문제가 되긴 하는데요. 일단은 기본 형태 이렇게 되고 마지막 그래프가 가속도 그래프다 라고 할 건데 각각의 그래프 간에 이렇게 순서대로 그렸다면 요 순서대로 그렸을 때 왼쪽 오른쪽 하는 요 차이에 의해서 그래프들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더라. 자, 대표적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자, 요거는 빨리 갑니다. 왼쪽 그래프의 어느 순간 접선의 기울기, 어느 순간 접선의 기울기가 오른쪽 그래프 해당 시각에서의 T1, T2, T3에서의 그
기울기 자체 요 정도네. 기울기 자체 더 크네. 더 커졌죠? 기울기 요가. 기울기 엄청 크네. 상당히 기울기 커진 거. 요 기울기 값을 표시하는 식으로 나타내자. 다음 한 칸 더 넘어갈 때도 이번에는 요 순간의 그래프의 기울기 요 정도 기울기가 이 값이라면 요때도 그 기울기가 그 값, 요때 T3 때도 그 기울기가 같은 값 하는 식으로 기울기가 접선 기울기가 직선이니까 매번 일정한 가속도, 등가속도 운동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고 오른쪽에서 왼쪽 상황으로 이제 알고 있는 정보에서 나머지 정보를 더 알고 싶을 때는 요때는 원래 0초부터 t초까지 이렇게 구간을 정해야 되는 거고 구간을 정했을 때 그래프의 밑넓이만큼이 요건 모르겠고 0초 때의 값에 대한 이걸 기준으로 추가된 정도 0에서 t초 사이의 변화량이 밑넓이로 나타난다. t1에서 t2까지의 넓이를 요때를 기준으로 t1 때를 또 기준으로 해서 t2 때는 이만큼 넓이 똑같으면 같은 크기 t2 기준으로 t3 됐을 때에는 넓이 또 똑같네 그러면 그때 값 기준으로 추가로 변화량이 표시가 된다 해서 오른쪽 그래프 기준으로 왼쪽 그래프를 유추할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 이 그래프 자체로 속도 그래프 자체로 위치 변이 그래프를 따질 때에는 0초 때에는 위치가 요 지점이었다 그랬을 때 t1이 되는 동안에는 이렇게 그래프 요 부분 0에서 t초 사이에 t1초 사이에 밑넓이 이게 요만큼 정도에 해당한다라는 걸 찍어주고 그 다음으로는 t1부터 t2까지는 요런 그래프의 밑넓이 이만큼에 대해서 이때를 기준으로 t2 때는 밑에는 생략 이 값을 기준으로 더 추가로 변화된 양 요거보다는 많이 요 넓이보다는 큰 넓이 해당하는 만큼 변화하고 이때도 마찬가지 다음 t2에서 t3 사이에서는 그래프의 밑넓이 아까보다도 더 크고 상당히 많이 변해야 된다라는 것을 반영하면 이런 식으로 시간에 대한 위치 그래프는 대응하는 게 이렇게 나타나겠구나 뭐 이런 것들 찾아준다는 거 이런 관계를 굳이 말로 풀어서 쓰니까 12쪽에 중간에 나오는 것처럼 시간에 대한 변이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는 제일 왼쪽 그래프죠. 접선의 기울기는 그 시각에서의 순간 속도 시간 속도 그래프 가운데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는 그 시각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순간 가속도 값이라고 이렇게 나타나고 시간에 대한 가속도 그래프 제일 오른쪽 그래프의 적정 구간 밑넓이는 그동안 해당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 시간 속도 그래프 가운데 그래프의 밑넓이는 해당 구간 동안의 변이 위치 변화량 할 수도 있고 변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뭐 등속 운동의 경우, 등가속도 운동의 경우 그래프 어떻게 나타나는지 예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또 활용하면 되는구나. 이제 그래프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은 더 편리하게 알아볼 수도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잘 안 나오는 값들은 공식에 대입해서 정확한 값을 찾아주기도 하면서 이제 문제 접근하게 되는데 그런 그래프 분석 문제들 중에서 14, 15쪽 보면은 예제 2, 3, 4, 5 넘어가서 6번까지도 있기는 한데 그래프가 대략 이렇게 나왔을 때 2번, 3번, 4번, 5번 각각 그래프 개형이 똑같이 생겼는데 가로축은 시간이요, 세로축이 속도냐, 위치냐, 속도냐에 따라서 해석해서 결론으로 여러분들이 취해야 되는 게 아예 다르다 그랬어요. 요 정도 개요 설명 한 번만 가지고 문제 하나하나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2, 3, 4, 5번까지만 일단 빨리 풀어볼까요?
많은 학생들이 이제 별 문제 없이 잘 풀긴 했는데 그냥 추가 설명 하나 할 게 있어서 하자면은 예제 4번 잠깐 볼게요. 예제 4번에서 3번 잠깐 봅시다. 예제 4번은 시간에 대한 위치 그래프예요. 위치 그래프이기 때문에 요 위치 그대로 읽어주면 되고 기울기가 속도다라고 하자는 건데 자 이렇게 나온 거 심심하니까 이렇게 나온 그래프에 2, 4, 6초 2초, 4초, 6초 때까지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예요.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는 일단 보기에 2초, 0에서 2초까지는 2에서 4m까지 2m만큼을 기울기가 일정하게 가니까 1m/s에 해당하는 속도가 등속 운동이겠다. 요거 2초부터 4초 그 2초 사이에는 4에서 0로 이 기울기가 -2 되는 식으로 나타나니까 그러다 보니 5초 때 -2m/s까지 2에서 5초 동안 등속 운동 -2m/s 되겠다. 이때는 기울기 0이라서 속도는 0 되겠다 하는 것을 대응을 꼬박꼬박 시켜보면 0에서 2초는 1m/s로 이렇게 그래프 그려주고 2에서 5초까지 2에서 여기 5초까지는 -2m/s -1, -2m/s의 속도가 쭉 이어지다가 5초부터는 등속운동 등속운동이 아니라 등속운동이었고 5초 때부터는 정지 상태를 유지한다 0m/s를 유지한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건데 실제로는 물체 운동 속도가 이렇게 점프를 하면 안 돼요. 점프를 하면 안 됩니다. 거의 계속 연속적이고 뭐 미분도 가능하고 뭐 그래야지 되긴 하는데 대충 이렇게도 한다라고 치고 그냥 이론적으로는 일단 이거 이해만 해봐 할 때도 있기는 하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3번이라 그랬죠. 2에서 4초 동안 물체 변위와 이동거리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변위와 이동거리 일단 이동거리로서는 2에서 4초 동안 여기 원점에서 4m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원점까지 쭉 온 거니까 이동거리는 4m만큼이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변위입니다. 얘들아 변위의 크기는 어떻게 되니? 어디 갔다 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저기서 이렇게 쭉 오기만 했으니까 변위는 크기가 4m라고 나타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깨름칙해요. 꺼림칙한 게 뭐야? 변위 물어봤지. 변위의 크기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방향 얘기하는데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직선운동에 대한 시간에 대한 위치 그래프인데 좌우 직선운동인지 상하 직선운동 비스듬한 직선운동인지 뭔지 모르니까 변위로서는 방향을 뭐 한마디를 한 다음에 4m요 그래야 되는데 이걸 뭐라 그래야 될까라는 게 고민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다음은 좌우로 상하로 뭐 비스듬한 빗면상에서 직선상 운동하는 물체 운동에 대한 거다 이런 얘기 없으면은 어떤 운동인지 굳이 얘기 안 했으면은 뭔가 직선상 운동은 하긴 할 건데 그럴 건데 여기 표현되어 있는 플러스 위치, 원점, 마이너스 위치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에 대응해서 대답만 그냥 사실은 이거였어 라고 얘기해주면은 뭐라고 대답할지 그때 맞춰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 4m에서 0m 지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변위는 마이너스 4m다 라고 해주면은 네가 정한 플러스 방향에 대해서 마이너스 방향이 되도록 반대 방향이 되도록 어떻게 움직이는 뭔가가 있었을 거야. 너 플러스 방향 뭐라 그랬냐? 이쪽이야? 이쪽이야? 이거야? 뭐, 이거야? 이거였어. 그러면 이쪽으로 4m란 뜻이야 라는 거를 나중에 대답해 주는 거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호로서 충분히 다 나타낸 거다 할 수 있어가지고 이거는 방향을 막 고민해서 이게 동쪽인지 아래쪽인지 서쪽인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나온 만큼만 정보 그대로 읽으면서 대답해 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당히 빨리 푸는 친구들도 있었고 요거 푸는데 큰 어려움은 아마 없었을 건데 5번까지 그랬고요. 6번도 뭐
약간 뭐 뒤에 부분 꺾인 그래프 이 부분만 잘 이제 해석하면 되는 거라서 큰 어려움은 없는데 뒤에 문제 더 풀기 전에 이제 14쪽에 나오는 등가속도 직선운동에 대한 평균 속도를 활용하는 방법 이거 잠깐 볼 필요가 있겠네요. 평균 속도. 앞에서는 이동거리 변이 속도 속력 구분을 많이 했지만 평균 속도, 가속운동 이런 거 나오면서부터는 평균 속력이란 말은 잘 안 씁니다. 평균 속도만 신경 써서 얘기를 할 건데 평균 속도 표기법은 V바 이런 식으로 쓰게 될 거예요. V바. A 물체의 평균 속도다, B 물체의 평균 속도다 뭐 이런 것들 옆에다가 첨자를 더 붙여줄 수도 있는데 평균 그러면은 바를 붙여주자 하는 거고요. 평균 속도는 정의상 시간분의 변이 해야지 되겠죠. 정의 자체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변이 구해서 평균 속도 구한다. 평균 속도를 알면 곱하기 시간 하면 변이가 나온다. 이거는 언제나 무조건 쓸 수 있는 건데 평균 속도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조건이 더 붙으면 등가속도 운동이다 라고 한다면 평균 속도를 다른 방식으로도 구할 수 있다. 시간과 변이는 모르는데 오히려 최초 속도와 최종 속도를 안다면 더해서 반으로 나누자. 최초 최종 속도의 중간값이다. 그걸 평균 속도로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요게 이제 평균 속도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이면서 그 평균 속도의 등가속도 운동 시 의미가 또 있고 관련해서 따름 정리, 좀 세세한 정리 공식들이 몇 가지 다다다닥 더 나오는 거 요거까지도 이제 문제 풀면서 봐도 되긴 하지만 요거까지도 한번 쭉 정리하고 갑시다. 평균 속도에 대한 이렇게 유도되는 공식 내지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 가로축은 시간이요, 세로축은 속도라고 그랬을 때 적절한 시간에서 출발해서 0초부터 봐도 괜찮고요. t초까지에 대해서 속도가 쭉 증가해도 괜찮고 꾸준히 감소해도 괜찮고 플러스였던 게 마이너스 속도, 마이너스였던 게 플러스 속도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원하는 기간 동안에 속도 그래프가 기울기만 일정하면 돼요. 등가속도 운동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그런 t초의 시간 동안에 뭐 옛날부터 이렇게 속도 변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러는 동안에 t초 동안의 변위는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의 밑넓이 해가지고 요 넓이를 적당히 구하면은 요게 변일 것이다 할 수 있을 텐데 평균 속도의 의미는 네가 속도가 꾸준히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정했던 거 없이 계속 변하긴 했지만 그 가속도가 일정하다면 요렇게도 평균 속도 쓸 수 있는데 변하는 속도 과정에서 t초 동안 만든 변이 같은 변이를 일정한 속도로 계속 등속 운동했다고 한번 가정을 하면 야 이런 속도로 움직이면 속도 V0에서 V로 변하는 과정에서의 변이를 같은 시간 동안에 똑같이 만들 수 있어. 이 사다리꼴 넓이하고 요 직사각형 넓이 똑같아져. 그렇게 한 거나 다름없게 될 가상의 속도를 평균 속도라고 부르자. 그러면 등가속도 직선운동, 등가속도 운동이었을 때 사다리꼴 넓이와 직사각형 넓이가 같으려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합동이라서 넓이가 같다면 그러면 조건을 만족하는 거니까 그럴 때 합동인 두 삼각형 요변과 대응변이 이게 될 건데 그 길이 요거랑 또 같을 거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으면 되겠다. 최초 속도, 최종 속도의 가운데 값이 요게 바로 평균 속도겠다라고 해서
최초 속도 V0, 최종 속도 V의 합의 절반. 이게 가운데 값을 구하는 공식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등가속도 운동일 때 평균 속도가 또한 구해진다 하겠네요. 그리고 추가적인 의미를 따질 때 등가속도 운동 쭉 하고 있다면은 아까 전에 본 그 두 삼각형의 합동관계에서 이 대응변은 요걸로 나타나니까 삼각형, 합동, 대응변 요렇게 나타날 거니까 요 지점 쭉 내려서 보면은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다. 아, 그렇다면 물체는 실제로는 속도가 계속 변하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빨라지는 운동을 하는데 그럼 빨라지는 운동을 하다가 가상의 속도인 평균 속도를 진짜로 딱 한 번 가질 때가 있다. 등가속도 운동 한다면 언제냐? 요때다. 그게 언제냐? 내가 구간을 잡아서 평균 속도를 잰 t초 동안의 운동 중에서 시간상 딱 절반 경과했을 때의 순간 속도가 그때의 순간 속도가 나의 평균 속도였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그 순간 가지는 값으로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요걸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 때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 구간 시간상 절반 경과 시 순간 속도가 된다. 등가속도 운동했다면 평균 속도를 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등가속도 운동 아니고 막 엉망진창인 임의의 운동하고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시간 절반쯤 지났을 때 순간 속도 안 될 때도 있어요.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되겠다. 내용 정리가 돼요? 기억이 새록새록 나요?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래도 좀 본 게 많기 때문에 아 맞다 그렇게 썼지라는 거 이제 이론적으로 정리하는데 문제 적용을 해야 알죠. 그런데 아마 이렇게도 기억이 떠오를 것 같아서 일단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건 일단 그렇고 역시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등가속도 운동하는 경우에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느려져도 되고 마이너스여도 되고 플러스만 되기도 해도 되고 뭐 다 상관없는데 일반적으로 다 되는데 대표적으로 속도가 V0였다가 적절한 속도까지 계속 빨라지는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적절한 시간까지 등가속도 운동을 쭉 하는데 요거를 시간을 요렇게 잘라 볼게요. 요때까지 이런 식으로 뭐 요때까지 하면서 이렇게 잘라 봅시다. 잘라서 왔을 때 요 한 칸 요 시간 간격을 일정하게 잘라봤어요. 더 세세하게 자를 수도 있고 더 큼직큼직하게 자를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적당한 델타 t초 동안의 그래프를 이렇게 쭉 잘라봤더니 그랬더니 V0, V1, V2, 3 뭐 이렇게 쭉 순간 속도 값들이 다 나온다고 하자. V4, 5 뭐 이런 것들도 이게 나왔다고 하자. 자, 그랬을 때 요렇게 되는 요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의 기울기가 일단은 적절하게 그냥 A m/s 제곱이었다라 그러면은 이게 기울기 정도로서 보기 좋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A m/s 제곱이었을 때 이건 뭐 그냥 그렇다 치고 처음에 V0에서 V1 될 때까지 델타 t초 동안의 변이는 요 넓이만큼 사다리꼴 넓이만큼이네요. 그런데 다음 구간 델타 t초 동안에는 사다리꼴이 더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데 요 넓이하고 요 넓이의 차이가 얼마가 나오죠? 차이가 얼마가 나올까요? 차이가 얼마가 나올까요? 머릿속에서 계산은 되는데 대답만 안 하는 거니? 자, 이렇게 가봅니다. 자, 여기에서 요렇게 생긴 것에 대해서 그대로 그러니까 V0를 여기서 찾아주면 이렇게 이어주면 이게 시간 간격이 똑같기 때문에
요 사다리꼴 넓이가 똑같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구간, 바로 다음 구간 사이에 넓이 차라는 것은 요 넓이만큼만 나오네요. 요 넓이만큼만 나온다. 그러면 이만큼 넓이가 얼마냐라는 것이 이제 구간의 넓이 차이, 요럴 때 변위의 차이 되겠는데, 변위 차이는 요 넓이만큼 되겠는데, 한번 가봅니다. 요때 속도가 V1이었는데, 그러면 V1에서 델타 t초 동안 증가한 속도가 얼마냐라 그러면 델타 t초 동안 여기 기준으로 증가한 속도라 그러면은 가속도 적당히 A에 대해서 AT m/s 만큼이 요 길이겠죠. 요 길이가 AT m/s 만큼, 그러니까 V2는 V1 플러스 AT라는 게 그래서 나오기도 하는데, 요 길이는 델타 T, A 델타 T라고 놔두겠죠. 요 길이는 델타 T, 요 길이는 AT, A 델타 T.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요 넓이니까 이 넓이는 똑같을 거기 때문에 요 넓이가 그 차이만큼이다. 변위의 사다리꼴 넓이 차이는 T 곱하기 AT, AT 또는 델타 T 제곱 미터만큼이 변위 차이로 나타날 겁니다. 마찬가지 이번에는 기준을 요 구간으로 잡고요. 요 구간으로 잡고 이 구간 다음번 델타 t초 동안에는 그동안 이동한 거리가 넓이가 더 크니까 더 많이 이동을 했을 텐데 얼만큼 더 이동을 했느냐? 똑같은 얘기입니다. V1 값 쭉 가서 여기다 찍어주면 이렇게 구하면 요 넓이 같을 거니까 이만큼이 앞에 구간에 비해서 더 간 거리다라고 할 수 있고, V2가 뭐였든 간에 V2 기준으로 델타 t초 동안에는 속도는 A 델타 T만큼 늘어났다. 방금 전에 한 거랑 똑같네. 요 넓이 이렇게 가져오면 이렇게 구할 사각형 넓이로 따져주면은 델타 T, A 델타 T 사각형 넓이 AT 제곱만큼, 요만큼이 변위의 차이로 나타날 거다. 그런 식으로 계속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첫 번째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면 등가속도 운동하는 내내 시간을 일정 시간, 1초면 1초, 10초면 10초, 0.1초면 0.1초로 딱딱딱딱딱딱 잘라서 그 구간 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대한 거리, 이렇게 간 거리, 이렇게 간 거리들을 다 찾으면은 구간 간격들이 점점 늘어날 건데, 앞에 구간보다 뒤에 구간은 AT제곱이라는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A는 일정, 시간을 꼬박꼬박 일정 시간을 잘랐으니까 델타 T도 일정, AT제곱 미터만큼씩 구간 간격이 차이가 날 거다. 첫 번째, 등가속도 운동할 때 이렇게 시간 간격을 자르면은 구간 간격 차이가 일정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등가속도 운동의 조건이다 하겠고요. 두 번째, 그 일정할 등가속도 운동 구간에서의 구간별 거리 일정한 차이는 델타 S는 A 델타 T 일정한 시간 간격 제곱 이렇게 나타난다. 이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이건 좀 풀이 과정이었고 여러분들 외우라고도 좀 하는 아주 특수한 문제는 공식처럼 나타나는 게 거꾸로, 야 가속도 얼마냐? 라고 그랬을 때 너 물체의 위치 몇 초마다 조사했니? 그 시간의 제곱분에,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이었다면 구간 간격이 이렇게 꼬박꼬박 늘어나는 게 일정할 텐데 그 구간 간격이 몇 미터로 나타나니? 이렇게 하면
가속도를 간편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 라고 하는 다중성광사진 문제에서 물체 위치, 시간 간격, 거리 조건 나왔을 때 조건이 아주 예쁘게 잘 나와야 되지만 이렇게 가속도를 공식으로서 빠르게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 요것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면 공식이 기억나든 어떤 경우에 적용했다라는 게 기억나든 하면 좋겠는데 떠오르는 내용이 있어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이론적인 내용 또는 유도과정, 공식으로 정리하는 것들을 빠르게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는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이런 공식, 저런 그래프 활용하는 풀이 방법, 평균 속도를 등가속도인데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 이걸 추가로 이렇게 응용해서 해석할 때 쓸 수도 있다. 그걸로 이걸 다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면 이러할 것이다. 이게 조건으로도 쓸 수 있다. 그럴 때 특정 문제에서 조건이 아주 심플하게 잘 나왔을 때에는 가속도 구하는 공식이 요게 또 있다 라고 하는 거. 내용이 뭔가 많아 보이긴 하지만 원래는 이걸 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꾸역꾸역 문제는 다 풀 수 있는데 우리는 당장 이제 얼마 있으면 시험을 봐야 될 때에는 여러 가지 방법, 검토 방법, 접근하는 방식 이런 것들 빠르게 푸는 것도 다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세세한 것까지 시험 볼 때까지는 기억을 좀 하고 있자라는 뜻에서 이제는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 미리 한번 보고 그럴 때는 이 방법 하나만 알아도 그게 어디냐 그랬는데 이제는 실수 없이 빠르게 검토도 약간 다른 방법으로 해서 완전하게 이렇게 문제 다 맞을 수 있도록 이런 것들 추가로 공부해야 될 게 제법 많이 나와요.